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 길의 끝에 당신의 인생이 더 빛나길 바라며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며칠 전 한 구독자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후를 잘 산다는 건 뭘까?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한마디에 오래도록 생각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세계 곳곳의 장수 지역, 그리고 우리 이웃 어르신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놀랍게도 환경과 문화는 달라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 오늘 당신께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1. 긍정 정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바닷가 마을. 이곳엔 올해로 97세가 되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하루에 1시간씩 천천히 바닷길을 산책하시고요. 길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과 꼭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어느 날 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는 게 힘들지 않은 날이 어디 있어? 그래도 바람이 불면 바람이 고마운 거고, 해가 나면 해가 또 반가운 거지. 그 말에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고운 옷을 입지 않아도,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이분은 이미 삶의 풍요를 누리고 계셨던 거죠. 경기도 파주에 사는 김봉순 어르신도 그러세요. 70대 초반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셨고 2번의 큰 수술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동네 아이들만 보이면 손수 만든 떡을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상한 일은 많지. 근데 내가 찡그리면 하늘도 내 얼굴 안 보고 도망갈 것 같아. 차라리 웃자. 웃으면 내 기분이 나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습관.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 짧은 다짐 하나가 하루의 방향을 다르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낙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사소한 것에도 웃을 줄 아는 여유. 이런 정서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결국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힘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혹시 오늘 하루 중에 고마웠던 순간 하나, 기뻤던 일 하나 있으셨나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밥이 유난히 맛있었던 점심 한 끼, 길가에 핀 봄꽃 한 송이. 그걸 노트에 살짝 적어보세요. 감사일기. 짧은 글 몇 줄이지만 그 글이 당신 마음의 체온을 1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긍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다짐으로 만들어지는 습관이기도 해요. 오늘도 잘 살아보자. 이 말, 오늘 당신 마음에도 가만히 내려앉길 바랍니다. 2. 자기관리. 음식과 몸을 돌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요즘은요, 80대 유튜버, 90대 걷기 챌린지 참가자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내 몸은 내가 돌봐야지. 이 단순한 다짐 하나가 어떤 병원 처방보다 먼저 건강을 바꾸더라고요.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마을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라 하치부. 배를 80%만 채우라는 말입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배가 부르기 전에 가볍게 만족하는 지점에서 멈춘다. 제철 채소, 발효 음식, 소식. 특별한 약 없이도 음식이 바로 보약이 되는 생활 방식.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영자 어르신, 77세. 지금도 혼자 시장을 보시고 매 끼니를 정성껏 준비하세요.
특별한 요리는 없어요. 나물 반찬, 된장찌개, 보리밥. 매일 똑같지만 내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 이 어르신은 하루치 반찬을 작은 통에 나눠 담아두신다고 해요. 그래야 과식을 안 하게 된답니다. 약도 줄었고 소화도 훨씬 편해요. 고맙게도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건강을 잃었을 때만 몸을 돌보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부터 나를 아끼는 습관. 그게 진짜 자기 관리라는 걸요. 그리고 또 하나 건강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꼭 몸을 움직인다는 것. 광주에 사는 박기연 어르신. TV를 보시다가 광고가 나오면 무조건 일어나신답니다. 어깨를 한번 돌리고 무릎을 펴고 발끝을 툭툭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세요. 몸이 움직이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한마디가 참 오래도록 가슴에 남더라고요. 우리 몸은 누군가가 챙겨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이 순간 우리 함께 잠깐 움직여 볼까요? 어깨를 으쓱, 팔을 앞으로 쭉 펴고 손가락을 살랑살랑 흔들고 허리도 살짝 한번 돌려보세요.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게 내 몸을 향한 인사입니다. 내 삶을 아끼는 제일 쉬운 실천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쌓일 때 몸도 삶도 천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3. 독립성. 나는 아직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혹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자꾸 자식 눈치를 보게 될까? 내가 결정한 게 뭐가 있었지? 우리 세대는요, 늘 누군가를 먼저 챙기고 가족을 위해 참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나는 뭘 좋아하지?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이 낯설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스로 삶을 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종철 어르신, 올해 84세세요. 은퇴 후엔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지셨대요. 그래서 시작하신 게 스마트폰 배우기. 처음엔 화면도 작고 손가락도 잘 안 따라줘서 짜증이 났다고 하세요. 그럴 땐 손주한테 물어보면 금방 되긴 하는데 그게 참 내 인생이 남한테 달려있는 기분이 들어서 싫으셨대요. 그래서 매일 10분씩 하나하나 스스로 연습하셨습니다. 지금은요, 당근마켓도 하시고 송금도 혼자서 척척. 누구 도움 없이 내가 해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 어르신의 그 웃음이 잊히질 않아요. 전주에 사는 최수님 어르신도 그러세요. 70대 중반에 시작하신 꽃꽂이. 처음엔 그냥 기분 전환이었는데 지금은 마을회관에서 봉사 수업까지 하신대요. 자식들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그게 삶의 맛이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완벽히 독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내 삶의 선택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드실지, 오늘 나가볼지 말지, 누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지. 그 작고 사소한 선택들이 결국 나는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힘이 됩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수십 년을 살아오셨죠.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그게 바로 나를 아끼고
내 삶을 다시 빛나게 하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말,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4. 인간관계. 결국은 사람입니다. 요즘은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병원 가는 게 점점 익숙해지는 시대입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가끔은 그런 순간이 오죠.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문득 찾아올 때요. 혼자 사는 법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넘게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행복하게 오래 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도 건강이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오래 살아간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오래도록 이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연옥 어르신. 매주 화요일이면 동네 수다 모임을 여십니다. 처음엔 마을 카페에 혼자 앉아 계셨대요.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 옆자리 어르신에게 여기 자주 오세요. 짧은 인사 한마디 건넨 게 시작이었답니다. 지금은 5, 6명의 수다 멤버가 생겨 매주 그 자리에 모입니다. 여기선요, 정치 얘기도, 남 얘기도 금지. 오직 웃는 얘기만 해요. 그렇게 웃는 시간들이 쌓여 삶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울산의 한 교회에서는 매달 시니어 생일 파티가 열립니다. 생일을 맞은 어르신이 하고 싶은 노래를 한 곡 부르고 같이 밥을 먹고 생일 축하합니다를 다 함께 불러주는 자리. 이 나이에 다시 생일 축하를 받을 줄 몰랐어요.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던 어르신의 모습이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관계란 나이가 들수록 훈련이 필요한 능력입니다. 예전엔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자연스레 친구가 생겼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야 하고, 안부를 물어야 하고, 때론 서운함도 말로 풀어야 합니다. 화해를 택하는 용기 역시 필요하죠. 우리는 그걸 관계의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마음속에 오래 연락 못한 사람이 계신가요? 한때는 자주 연락했지만 언제부턴가 멀어진 친구. 그냥 잘 지내지 한마디로도 그 거리는 다시 조금씩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결국 남는 건 사람이다. 그 말 이제야 더 깊이 와닿습니다. 말을 나누고 눈을 마주치고 같이 웃는 그 순간들이 외로움을 덜어주고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주니까요. 관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그 따뜻함이 당신의 노후를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오늘도 노후 산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책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본 4가지 이야기. 긍정 정서, 자기관리, 독립성, 인간관계. 이건 누군가 특별해서 갖게 된 것도 어떤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당신 인생을 다시 따뜻하게 덧칠하는 일입니다. 흔히들 노년을 하나씩 빼앗기는 시기라 말하죠. 건강, 일, 인간관계, 자존감까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노년은 뺄셈이 아니라 덧셈입니다.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채워가는 시간. 그동안 못했던 나를 위한 일들, 내가 좋아하는 취향, 새로운 관계, 가볍게 웃을 수 있는 하루하루. 그것들을 이제 다시 더해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렇게 쌓여가는 하루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 당신의 미소, 당신이 지키고 있는 그 한 가지 습관조차도 누군가에겐 살고 싶은 삶의 한 조각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노후 산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과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산책도 천천히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